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티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에 잘 다녀왔고요. 음, 집에 어제 들어와서 한 11시 반 정도에 잤는데, 그래도 다행히 눈이 잘 떠져 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책을 읽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죠.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을 오늘도 읽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읽어 드릴 책의 부분은 리더에서 힐러가 되는 길이라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리더에서 힐러가 되는 길. 어떤 분야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최선을 다해 남을 섬길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가지게 된다.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벤 카슨이 싱크빅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깊이 있는 지식이란 심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만큼 해야 깊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깊이는 무한대에 가깝다. 학습의 깊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무척 다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깊이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체화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전문가라 부른다. 장인, 명인, 프로라고도 한다. 이들은 단독 플레이가 가능하다. 일의 성격상 다른 사람과 함께 섞여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격이 아주 고약해도 그림만 잘 그리면 괜찮은 화가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괴팍해도 글만 잘 쓰면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 심화된 지식과 체험, 정신을 가지고 혼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장인, 명인, 전문가를 넘어선 단계가 바로 힐러다. 그것은 곧 치유자의 길이다. 그 길을 가려면 단순히 단독 플레이를 하는 전문가, 장인의 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배우고 익혀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스승, 리더, 지도자가 돼야 하니까. 힐러의 길로 가려면 보다 더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학습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막혔던 것이 충분히 녹아내리고 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심화학습이 더 많이 필요하다. 더 깊이 학습하고 성장해 가려면 자기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 핵심이 이타심이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그 이타심을 배우고 익힌다. 목숨 걸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위에서 자신을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본다며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받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혼자 지고 혼자 빛나려는 공명심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난 이타적인 마음을 공심이라고 한다. 부처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버리고 출가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공심이 필요하다. 꿈의 출발은 자기중심이지만 이는 함께 꾸는 꿈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타적인 꿈으로 진화돼야 하는 것이다. 나의 삶, 나의 꿈은 공심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심은 비우는 마음과도 통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비우고 남을 위해 빌어주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심 사이에 명자 하나가 더 들어가면 공명심이 된다. 일을 할 때 공명심을 갖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특히 젊은 나이에 혼자만 빛나려고 하는 공명심을 가지면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 좋은 인연을 맺지도 못한다. 그동안 아침 편지에도 많은 인연이 있었지만 공심을 가졌느냐 공명심을 가졌느냐에 따라 인연이 갈라졌다. 공명심이 있는 사람은 꿈을 향해 크게 나아가야 할 때 주저앉아 버린다. 20대, 30대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공명심이 아닌 공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큰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지기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공치사, 공명심을 버려라.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때로는 다 내려놓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팔로우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집체적인 파워를 내는 것이다. 직업, 비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쥐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사람, 뒷사람 살펴가면서 함께 가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소리소문 없이 도와 그가 성공하게 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 나도 함께 성공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것도 능력이고 경쟁력이다. 앞서가는 사람을 붙잡거나 따라잡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21세기형 경쟁이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도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그 힐러라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 고도원님이 이제 힐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시고 본인도 그런 힐러가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힐러가 돼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뭐 본인도 힐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강연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같이 하면서 저도 좀 이걸 읽었는데요. 제가 어제 한라산에 다녀왔었잖아요. 그 한라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산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정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정상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정상에 거의 다 가까워진 거죠. 왜냐면은 내가 서 있는 높이에서 정상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정상에 있는 높이와 내 수준이 점점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제 정상이 잘 안 보이는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이 잘 안 보이는 이제 순간이 오죠.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정상이 잘 안 보여서 정상에 다가왔다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나무랑 풀들이 보면 나보다 키가 작은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높은 산에 고산에 올라가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높은 산의 정상에 가까이 가면 풀들이 다 저보다 아래에 있고 나무도 키가 저보다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 정상에 거의 다 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풀이랑 그 나무들이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상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그거 이제 이런저런 기후와 환경이 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식물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제 자기 몸에 체득이 돼서 이제 뭐 진화가 돼서 그 환경에 맞춰져서 키를 낮추고 바닥에 붙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뭐 되게 하찮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대단해 보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식물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생각을 해 보면 결국 식물들은 그거잖아요. 어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 번식과 살아남기가 그 식물들의 목표일 것인데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본인을 더 낮추고 그러니까 더 번식을 하려면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을 더 낮추고 그 고산지대의 그 환경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삶 동안에 더 열심히 주변을 더 번식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제 이뤄가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산지대에서 그렇게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애들을 보면 우리네들 그리고 내 삶 속에도 보면은 어
나를 자꾸 높이려고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그 힐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선 고산지대에 있는 그 생물들처럼 나를 더 낮춰야 그 더 오래 살고 그 꿈을 이타심을 가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명심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빛을 내려고 하면 위로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 그 주변에서 시샘도 많아지고 내가 타겟이 돼서 공격받아서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최근에 뭐 제가 블로그 글에도 썼지만 그 이제 책에서 나온 그런 공심을 가지고 이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활동을 하시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타심을 가지고 왜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흠을 잡으려면은 어떤 방식에서든지 다 흠을 잡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는 그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조금씩 능력이 발전이 되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주변에 팔로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거를 시샘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들이 자꾸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그 자그마한 흠도 이제 부풀려지고 또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그 주변에 타깃이 되면서 내가 그 비바람에 쓰러질 확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높은 팔로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불교계에서 보면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통상적인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유명세나 그런 걸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해민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도 그러시고 여태까지 스캔들 없이 거의 꾸준하게 그 본인의 그런 그 제가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지만 이제 불교계에서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그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스캔들 없이 꾸준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정말 낮춰서 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 불교계가 뭐 정말로 뭐그 대단한 곳이구나라고 그분들 덕분에 전체적인 불교계를 더 그 높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그분들은 본인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여러 가지의 덕을 보는 것처럼 그 내가 어느 정도 팔로워가 있고 내가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자꾸 나를 높이게 돋보이게 하고 그런 그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나를 자꾸 낮추더라도 어차피 본인의 그런 역량과 성과나 그런 것들은 그 다른 면에서도 다 부각되고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오래 버티고 그리고 본인의 더 그런 의지나 본인의 더 그 바라는 그런 것들이 더 오래 가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 그 고산지대에 사는 그 생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똑같은 식물인데 중턱에서 봤을 때 키는 허리춤까지 왔는데 고산지대에서 봤던 거는 발목 정도밖에 안 오는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식물도 정말 대단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거 오래 살기, 버티기와 그리고 번식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낮추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저께 산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저는 그 한라산에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녀오고 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은 어떤 걸 읽어줄까 하는데 딱 제목이 리더에서 힐러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문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서가는 사람을 붙잡거나 따라잡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21세기형 경쟁이다.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서로서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를 다 같이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